자, 이제 두 번째 주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념당한 조기숙, 찌질한 변명. 와, 조기숙이가요, 어저께 문재인이 그랬잖아요. 자기네 그 대통령 후보 경선할 때 이렇게 문바들이 너무너무 욕을 많이 하고, 말하자면 댓글을 달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문재인이 쩝쩝거리면서 뭐라니, 뭐 그런 건 양념 아닙니까? 뭐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문재인이도 한번 양념을 이제 당할 때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 조기숙이 하면은 친노 중에 친노 아닙니까? 노무현이는 뭐 21세기에 살고 우리 국민은 독재 시대에 살고 뭐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완전히 불쾌지수를 올려줬던 여자인데, 이 여자도 이거 노무현이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해군 기지도 해야 된다고 하고 한미 FTA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문재인은 부동산 정책 이거 너무 웃기는 거 아니냐, 그리고 부동산이 일본처럼 절반으로 이제 꼬꾸라진다, 뭐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이 조기숙이가 어떻게 보면 팬심에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 다음 날로 완전히 조기숙이가 양념을 당했습니다. 거의 버무림을 당해도요, 완전히 그냥 상처 있는 데다가 칼질 막 해갖고 거기다가 고춧가루 막 뿌렸어요. 무시무시했던 거죠. 네, 우리 문 여사님 저것들 언제 벼락 맞을까요? 곧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벼락 맞게 해야 됩니다. 네, 우리 문 여사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 첫 슈퍼챗이고 제가 댓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댓글을 올려주세요. 자, 안젤라님, 하는 짓이 불구덩이에 뛰어드네요. 네, 멀지 않습니다. 천벌 받은 날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루와 아케로님께서 파며 하더니 관 옮기는 거 정도는 장난이죠. 진짜 오늘의 촌철살인입니다. 파며 하더니 저것들이 관 같은 거 옮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애국지사, 아휴 정말 저것들이 아마 무슨 공산주의 활동하다가 외국에서 숨진 사람, 뭐 북한에서 숨진 사람, 이런 사람 반환하는 일이라면은 대나체하면서 온갖 건 뭐 독립을 위해서 싸우시다가 뭐 진영을 불분하고 문재인이 훌쩍거리고 뭐 저기 정수기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 김정은이, 김여정이, 그 하레비, 김일성이하고 싸웠던 그 일당들이라고 자기네들을 생각한 거예요. 왜? 빨갱이들하고 똑같은 주사파들이니까요. 김일성이, 제가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YS 때 북한이 너무너무 못 살고, 또 그 당시에 클린턴이 북한을 아주 서지컬 오퍼레이션이라고 해갖고 딱 요만큼 해갖고 폭발을 해가지고 완전히 도려버리려고 했어요. 그때 했어야 됩니다. 근데 YS가 그 당시에 김정남 수석이라고, 이 사람이요 엄청난 좌파였어요. 막 반대하고. 그래서 클린턴이 YS를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당시에 민주당 정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세를 알고서 김일성이가 마지막에 젊은 첩하고 그 다음에 첩 사이에 낳은 설송이라는 손녀하고 해갖고 나 스위스로 망명할 테니까 도와주지 않겠느냐, 이런 오퍼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는데 김일성이가 YS하고 만나기 전에, 그 연락하기 전에 죽음을 당한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과연 자연사였느냐, 이런 것도 수수께끼입니다. 그걸 알고서 김정일이가 독살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독살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은 레닌도 스탈린이 독살했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이 파시즘, 제가 요즘에 문재인 하는 짓이 너무나 파시즘하고 똑같아갖고 파시즘에 대한 여러 책을 읽는데, 이게 세 번째로 읽는데, 이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여러분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자기가 한국 독자에게 쓴 글이 있어요. 근데 파시즘에서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국가가 바로 북한이다. 그리고 북한은 완벽한 파시즘 체제인데, 이 파시즘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 편을 갈르기라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이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에 파시즘의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에 대해서 반드시 적은 선멸 대상, 내가 쟤를 적으로 하면은 그거는 반드시 죽여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파시즘의 특징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독재자에 대한 말하자면 우상화, 최고 존엄,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뭐라고 씹어서도 안 돼. 비판도 해서도 안 돼. 정책적으로도 뭐라고 해서는 안 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제가 이렇게 딱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얘기한 걸 이렇게 보니까 이건 문재인 얘기하고 있구나. 노무현 때도 이렇게 심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때는 저는 파시즘이라고까지는 얘기 못 하겠어요. 근데 지금 문재인은 완벽한 파시즘 체제입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입증한 파시즘 체제입니다. 네. 아, 방사연님, 이번 홍준표 망신 안 줘서 우리가 김두관을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천 잘못했어요. 왜 김두관하고 정말 맞붙이면은 김두관 떨어지는 거 100% 아닙니까? 나는 그런 점에서 정말 황교안이 용서가 안 됩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양념당한 조기숙. 어저께 이제 종문 파시즘의 진수를 이제 조기숙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 레스드라님께서 홍준표의 가치는 좌빨 못지않게 박바들이 훼손을 했죠. 아, 벤틀리님 들어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자, GD님, 우파는 민노총 정교조 종북 좌파를 몰아내는 강력한 지도자를 홍준표 파이팅. 자, 로즈모스님께서 능력은 되는 홍준표, 지지율 낮은 게 문제. 그러니까 저도 그 홍준표 선수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바꿔야 돼요. 어저께 유로아 아케로님께서 젊은 애들이 너무 싫어한다. 근데 홍준표를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면은 귀여운 데가 있어요. 그리고 홍준표가 치사하고 더럽지 않습니다. 홍준표는요. 그리고 자기 자식이 해병대에 가갖고 그 위에 그 상관이 그렇게 두드려 패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처맞고 사는 거예요. 홍준표 아들이. 그래가지고 막 그 국방위에는 그 당시에 황진아 의원하고 저 하는 데서 막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홍준표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서 국방위에 있는 황진아 의원이 내가 얘기 좀 해보겠다고. 어느 부대냐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그것도 걔가 맞는 거 맞으면서도 굳건하게 살아남아야 되고 그것도 걔의 몫이라고 이러면서 끝까지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있잖아요. 일과가 상관한테 얻어 터지는 게 홍준표 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제대했어요. 해병대에서. 저는 그런 점 하나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홍준표가 진주 의료원 몰아낸 거 또 앞에도 홍준표 얘기했지만 저는 뭐 지금 누구 지지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이 사람으로 해갖고 우리가 정권 창출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다 하면 저는 무조건 깃발 들고 열심히 지지하고 싸울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우리 여러분. 누구든지. 자, 안젤라님께서요. 네,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안젤라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딸기파파님께서 김일성 사망 발표 3일 전부터 북한 내 모든 대남 통신 및 공식 군 통신이 수습됐던 것을 확실히 기억합니다. 네, 우리 딸기파파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 부서에 계셨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최창원님, 저도 응원 드립니다. 네, 김미진 멤버님, 노무현은 그래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무현은요, 한미 FTA라든지 제주 저기 해군 기지라든가, 그 다음에 이라크에다가 우리 국군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뭐라고 했냐, 진영은 나를 욕할 거고, 또 나의 어떤 개념, 가치하고는 맞지 않지만, 이건 국익을 위한 거다. 그래서 나는 이라크 파병한다. 이랬어요. 자, 그런 점에서는 노무현이 정말 그나마 다행스럽고, 문재인을 겪으니까 노무현이, 노무현 때 제가 너무 열받아갖고 정치에 뛰어든 사람인데, 문재인에 비하면 노무현은 양반이었습니다. 자, 우리 벤틀리님께서 젊은 남성들은 지지율이 높아요. 20대, 30대 여성들이 싫어하죠. 네, 이 말씀이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들도 좀 당해봐야 돼요. 20대, 30대 여성들. 지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다 이렇게 문재인이 얘기를 하지만 뭔 페미니스트를 했습니까? 그리고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면은요, 마누라를 저런 여자하고 같이 안 살아요. 솔직히 말해서 여성을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남자들에게 여성은 뭡니까? 자기의 동반자고 자기의 삶에 조언을 줄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말하자면은 나쁜 점을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와이프인 거예요. 이 세상 다른 사람들 다 지적 못해도 와이프는 당신이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수기는 뭡니까? 막 여맹위원장처럼 박수치고 권력이면 좋아, 돈이면 좋아, 막 내가 최고야, 내가 너 대통령 만들었잖아 이렇게 하고 있는 권력력의 화신 아닙니까? 메디아 같은. 그런 점에서 그 남자도 그 여자가 어떤 남자하고 사는지, 여자도 그 남자가 어떤 여자하고 사는지를 보면 수준이 나오는 겁니다. 페미니스트들은 맨날 얘기하죠. 여성을 동등한 객체로 상대를 해주고 여성의 의사를 존중을 해주고, 뭐 존중할 게 있거나 머릿속에 든 게 있는 여자하고 살아야지 뭐 그런 페미니들 말대로 페미니스트 아닙니까? 그리고 문제는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냐고 어쩌고 했을 때 동문서답을 했어요. 정말 페미니스트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뭐 홍빠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홍준표보다 더 나은 정치인이 나오면은 그 사람 지지하죠. 또 윤석열 나오면은 홍준표하고 막 미친 듯이 경선을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 딱 지지하고.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죄송합니다. 저쪽에서는 여러분 이 지금 막 그 5점 얼룩 세탁 중인 조국하고 그 다음에 김경수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이낙연, 뭐 박원순, 이재명 여러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근데 자, 조국하고 말하자면 김경수 다 이게 검찰에 대해서 검찰 개혁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를 부두둑 깔고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 쪽에서 홍준표하고 윤석열이가 서로 경선을 치른다. 이거 아주 그림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서로 검찰 출신이고 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이 시장에 손님을 누가 많이 부르겠어요? 경수하고 국이겠습니까? 당연히 홍준표와 윤석열입니다. 또 홍준표는요, 나름대로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처럼 뭐 4대강이 독극물을 실은 배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싸워야 당신이 이긴다. 막 또 윤석열한테는 정말 그 끈기를 가지고 경선에서 그냥 제대로 한번 붙어봐라. 너의 실력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경선이 장사가 돼야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 말하자면은 22년 3월 9일이니까 아마도 한 6개월 전이에요. 그러니까 경선이 열리는 때는 아마 9월달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럼 아주 그 시원하고 좋아요 날씨가. 그러면은 그때쯤은 코로나도 물러갈 것이고 확실하게 우리가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이 미통당이 뭐 싫더라도 어쨌든 두 사람이 나오면은 우리가 지금 홍준표도 미통당 당원이 아니고, 거기다가 윤석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두 사람이 그냥 의기투합을 해갖고 당을 하나 만들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보수의 확실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다. 자유시장 경제. 그 다음에 사유재산 보호한다.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쓸 자유를,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기회를 주겠다. 지난번에 홍준표의 대선 후보 슬로건이었어요. 이게 탄핵 때문에 죽어서 그렇지 멋진 슬로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거 그거잖아요. 이게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 보수의 바로 그 가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둘을 붙여갖고 둘이 당을 아예 하나 만들어가지고 미통당 그냥 치워버리고 이러면서 정말 경선을 멋있게 하면은 우리들의 피가 끓어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유주의자, 우리 보수들의 피가 끓어올릴 겁니다. 자, 조기숙이라는 사람 종문 파시즘에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는요 글을 삭제했는데 기자가 물어보고 왜 삭제했느냐 이랬더니 그냥 혼자 보기로 뒀다고, 볼 사람 많은 것 같아서. 얼마나 찌질을 합니까? 어저께 항복 선언한 거죠. 완전히 양념이 와가지고 조기숙이를 완전히 겉절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겉절이는 그래도 이 소금에 절이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겉절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면 겉절이를 좋아하게 돼요, 여러분. 너무 신기해서. 근데 겉절이는 그래도요 막 소금에 오래 절이지 않는데, 이거는 김장 김치 만들듯이 조기숙이를 완전히 절여버렸어요. 하룻밤 절여버렸어요. 그래갖고 배추 꾹꾹 눌러가지고 마구마구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양념을 그냥 고춧가루만 마구 튀어하고 고춧가루에다가 마늘에다가 생강에다가 아마 조기숙이 온몸이 그냥 찢어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를 겁니다. 뭐 조기숙이는 그래도 싸긴 싸지만 하여튼 이 파시즘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말에
아까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 매들런 올브라이트의 이 파시즘을 비롯해서 파시즘과 문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꼭 이 책 파시즘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지 더 문재인과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